자, 전자기 유도입니다. 작년에도 배우셨을 텐데 전자기 유도는 결국 뭔가요? 시간당 자속 변화에 따른 뭐의 생성이다? 전압의 생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당 자속 변화에 따른 전압의 생성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결론은 가장 편한 정의는 시간당 자속 변화에 따른 전압의 생성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죠? 속력도 빨라지면서 전기도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전자기유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처럼 N극이 아래로 다가오고 있다면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게 청력을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의 위쪽에 무슨 극이 형성이 될까요? 코일의 위쪽에 N극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N극이 형성되게. 그러면 자기장이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 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의해 흐르는 전류의 방향, 그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최고를 해보시면 되죠. 위로 N극 잡고 돌려주면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오는 방향이죠. 결국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B에서 A로 가는 방향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N극이 도망갑니다. N극이 다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위쪽에 무슨 극이 생겨야 돼요? 코일의 위쪽에 S극이 생기게 될 겁니다. S극이 생기게. 그리고 아래쪽은 N극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감아줘야겠네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감아주니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A, G, B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물론 B, A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B, A 방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이에 꼭 G나 저항 R을 집어넣어서 AGB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자기유도는 꼭 기억하실 거 시간당 자속 변화에 따른 전압의 생성이고요. 그래서 방향은 뭐 하는 방향이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변화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래쪽에 S극이 생기겠죠? 그럼 자석이 인력을 받죠? 속력은 점점점 빨라지겠죠? 전기도 많이 생기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전기에너지도 증가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야만 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서 했던 얘기를 정량적으로 정리하면 어려워요. 그죠? 패러데이란 사람이 정량적인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얼마다?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 이 n은 코일의 뭐죠? 코일의 가문수예요.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dt분의 d파이는 뭐가 될까요? dt분의 d파이는 이게 바로 시간당 자속의 변화죠. 시간당 자속의 변화. 그래서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뭘 만드는구나? 결국은 전압을 만드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당 자속 변화가 전압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자기유도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당 자속 변화에 따른 전압의 생성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패러데이 법칙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탄성력 같은 경우에 F equal 마이너스 KX의 마이너스 의미가 뭐죠?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도 결국은 뭐냐? 방해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걸 응용했을 때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의 관계 혹시 기억하나요? 자기장의 세기, 물 원에서 배우셨을 텐데 자기장의 세기의 다른 이름 뭐예요? 자속 밀도고요. 보통 뭐라고 많이 쓰죠? B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B는 뭘로 구하죠? 자속 밀도다 보니까 자속 나누기 단면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도 자속의 단위인 웨버에 단면적의 단위인 미터 제곱이었는데 그걸 우리 간단하게 뭐라고도 쓴다? 테슬라라고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의 정의를 이용할 때 파이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자속 파이가 뭐가 됩니까? BA가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으로 가서 다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n의 dt분의 dBA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면 dt분의 A의 dB가 되기도 하고요. 아, 거꾸로네요. 면적이 일정하다면 dt분의 dB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면 마이너스 n의 dt분의 b의 델타 a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속이 뭔지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자속은 자기력선속의 줄임말이죠. 자기력선속. 그래서 뭡니까 정의가?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죠.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절대 자기장의 속력 뭐 이런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다시 한번 자기력선속은 뭐다?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그죠? 개수.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도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특별한 경우에 적용을 시켜 본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자기장이 윗방향으로 걸려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도선을 잡아당기는 거죠. 일정한 속력 V로 잡아당깁니다. 이럴 때 얼마의 전압이 생기겠느냐? 유도기전력이 얼마냐? 라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우선 유도기전력 V는 뭐예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n의 dt분의 파이 대신에 BA다 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몇 가닥이죠, 코일이? 한 가닥이기 때문에 n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와 면적 중에 일정한 게 뭔가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B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에 B의 dt분의 d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당 면적 변화에 비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만한 사각형이죠? 이 상태에서 시간당 면적 변화니까 1초 동안 면적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보면 1초 동안 면적은 요만큼 변했겠네요. 그리고 그때의 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도선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V죠? 그리고 이 도선의 길이 L이죠? 아, 그래서 dt분의 da가 뭐가 되는구나? LV가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디귿자형 도선 또는 사각형 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의 BLV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에 의해 전하들이 어디로 힘을 받느냐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자기장은 위로, 전 도선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옮겨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도선의 안에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이 늘어났죠. 자기력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방해한다. 위로 올라가는 자기력선이 늘어난 걸 방해하는 방법은 뭔가요? 어떤 자기력선을 만들면 방해가 되죠? 그쵸.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력선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아랫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드는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그럼 엄지 아래로 놓고 돌려주면 어느 방향이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에서 R을 지나 B로 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전류의 방향은 A에서 R을 지나 B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요. 대충 감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자기 유도 법칙의 응용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전자기 유도가 뭐예요, 결국은? 자석으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석으로 전류를 만들어내요. 근데 자석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석을 뭐해서? 움직여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뭐일 확률이 커요? 전자기 유도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특히 어떤 경우라면 움직여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당연히 전자기 유도죠. 그리고 움직여서 반대 방향 전류가 생겨서 멈추게 하는 자기 브레이크, 대표적으로 자이로드롭에 있죠. 롯데월드에 있는. 그 다음에 기타 줄의 움직임에 의해 전류가 만들어지는 전기 기타.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하면 판이 흔들리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마이크.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좋으냐? 자석이 움직여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장치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체 유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스위치를 닫게 되면 갑자기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죠?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력선이 우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일의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자석이 다가온 것 같은 효과를 느끼게 돼요. 그죠? 그러면 코일은 자기장을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형성하게 되겠어요? 유도 기전력을 만들겠죠. 전류를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을 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 걸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원래의 전류의 방향과 무슨 방향이에요? 원래의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코일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받아서 천천히 증가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했다가 다시 끊게 되면, 끊으면 자기장이 갑자기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게 자체 유도고요.
자체 유도고요. 크기는 코일의 성질에 따른 L과 시간당 전류의 변화에 비례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엔 상호 유도입니다. 이거는 뭐 더 쉬워요. 실제로 왼편의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되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자기장이 갑자기 세질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2차 코일에는 N극이 다가오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2차 코일의 왼편에 무슨 극이 형성이 되게 되겠어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게 N극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2차 코일에는 어느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N극이 형성됐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그죠? 항상 코일은 뭔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흐르는 걸 방해하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거꾸로 코일은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전류가 갑자기 와 흐르면 그 전류가 못 흐르게 방해하는 거죠. 반대로 전류를 끊으면 전류가 0이 안 되게 또 방해라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전류가 늘어나는 걸 방해하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겠구나. 그리고 이건 코일의 한 개니까 자체 유도. 그죠? 여기는 코일이 두 개니까 상호 유도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도 유도기 전력을 굳이 구하라면 V는 코일의 역시 모양이 결정되는 M과 시간당 전류의 변화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왜 크기가 이렇게 되느냐라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해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변압기네요. 종두치네요. 그죠? 자, 변압기는 뭐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전압을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패러데이 법칙을 보시면 V는 마이너스 N의 그렇죠? V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1차와 2차의 가문수를 조절하게 되면 V1 대 V2가 N1 대 N2가 되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압을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얘기하고요. 변압기를 썼을 때 전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력은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잖아요. 전력 뭔지 기억하시죠? 전력은 초당 공급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죠. 그러다 보니 전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전력 VI가 일정하다라는 조건하에 V1 곱하기 I1이 V2 곱하기 I2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경우에는 V1 나누기 V2는 거꾸로 I2 나누기 I1이 되겠네요. 이걸 변압기의 식이라고 하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압기를 활용하면 이쪽과 이쪽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전자기 유도의 내용입니다.